170페이지 나가겠습니다. 자, 오메가 1, 2인데요. 자, x의 세제곱이 1인 허근이 오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메가 1인데요. 여기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를 표로 만들어서 선생님이 새로 썼어요. 잘 보십시오. 오메가는 허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수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메가 3승은 1이에요. 원래는 x의 3승이 1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x가 오메가랑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는 1을 오른쪽으로 넘기면요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곱셈 법칙에 의해서 오메가 마이너스 1,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에요. 오메가는 실수가 안 된다니까 이쪽 1이 안 돼요. 그래서 0이 안 되고요. 얘가 0이 될 수 있는데요. 얘가 0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면 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이게 이제 바로 여러분들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인데 그거의 근은 오메가면 또 다른 한 근은 켤레 근이 오메가 바가 돼요. 그래서 이제 x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이거분의 이거잖아요. 그래서 1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은 요 두 개를 넘겨요. 요 두 개를 오른쪽으로 넘겨요. 그러면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고요. 요 위에 식에서 근계에서 오메가를 넘겨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놓으면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니까 얘가 오메가 바가 돼요. 이쪽은 이항으로 넘기고요. 여기서는 오메가 바잖아요. 이거는 나눠서 넘겨요. 이렇게. 그래서 오메가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 말고 근의 공식을 써서 오메가는 2분의 2a의 마이너스 b의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면요 요 식이 나와요. 2a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이 공식이 나오는데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됐죠? 이게 오메가 1이고요. 그리고 오메가 2는 오메가 세제곱 이꼴 마이너스 1인데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넘겨요. 그래서 얘는 0이 안 되고 얘만 0이 돼요. 그래서 이쪽이 0이 되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 써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이거분의 이거잖아요. 마이너스. 그래서 1이 되고요. 이거분의 이거 플러스 1이 돼요. 오메가 제곱은 얘를 넘기면 이렇게 돼요.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여기서 요 1을 왼쪽으로 넘기고요. 오메가 바로 오른쪽 넘기면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돼요. 그러면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고 얘를 근의 공식을 써서 계산하시면 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건 유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외우셔야 돼요. 기계적으로. 그래서 잠깐 화면 멈추고 한 15분 정도 한 5번씩 한번 써서 꼭 이 표를 외우십시오. 예. 그리고 유도하는 과정도 세세히 다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잠깐 화면 멈추시고 15분 동안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 공식을 써서 외우세요. 네. 자, 옆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전 연습해 볼게요. 자, 필수 예제 12번이에요. 자,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오메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오메가 3승 마이너스 1 그리고 오른쪽은 왼쪽으로 넘긴 거예요. 오메가 마이너스 1,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얘는 0이 아니니 얘가 0이다. 그래서 더 이상 계산하지 말아요. 어떨 때 쓰일지 몰라서 그 다음 유도는 나올 때 유도를 하고요. 지금 여기서 그냥 멈춰요. 자, 그 다음에 오메가 4승은 차수를 낮추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40을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1, 3이 되고 10이 남죠. 3, 3은 9해서 나머지가 1이 돼요. 그래서 40이라는 거는 3 곱하기 13에 플러스 1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꽂아요. 이렇게. 그리고 오메가 3 곱하기 13 더하기 1은 오메가 3 전체의 13이고 그리고 오메가 1이에요. 근데 오메가 3이 여기서 이제 1이라고 했으니까 1로 해서 없어지고 오메가가 돼요. 그래서 마치 40을 3으로 나눈 나머지 있잖아요. 나머지의 승이 바로 이 나머지 승이 오메가 1승, 나머지가 2면 오메가 2승 이렇게 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20을 3으로 나누면 368이잖아요. 그래서 나머지가 2가 되고 오메가 제곱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오메가가 되고
오메가 20은 오메가 제곱이 돼요. 그리고 1은 1이 되는데 아까 여기까지 멈췄죠? 여기까지 멈췄잖아요. 그래서 얘는 0이 됩니다. 마찬가지 2번도 오메가로 차수를 낮추기로 들어가는데요. 이건 3을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니까 오메가 제곱, 3을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으니까 1. 요건 그대로 놔두고 요거는 1, 요거는 0 되니까 1이 되고요. 요건 나머지가 2니까 이렇게 돼요. 근데 요 부분이 0이고 요 부분이 0이라서 나머지 요 1 남죠. 그래서 답은 1이 됩니다. 3번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에 이제 오메가 제곱도 나오고요. 오메가 바도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공식 했던 거를 다시 유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화면 내려오시면 다 안 보이네요. 이렇게 내려오시면 이제 딱 보이게 됐네요. 여기 딱 보이네요. 더 내려와야 되네요. 네, 근데 더 내려가면 조금 이상해서 이렇게 이제 식을 옮겨 적었어요. 아까 여기 화면 잘린 거 다시 필기를 해 놓으시고 필기할 시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오메가 제곱을 차수를 낮춰요. 그래서 여기에서 오메가 제곱은 이 두 개를 이항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서 이 부분을 갈아 끼우고요. 그리고 오메가 바도요, 근계 있잖아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오메가 바는 요걸 넘긴 거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에요. 차수를, 그 오메가 바를 제거를 해요. 오메가 10승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돼요. 그러면 얘랑 이렇게 없어져서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됐죠? 자, 한번 이렇게 자유자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공식을 외우지 않고 문제를 풀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죠? 문제 풀다가 자꾸 이 본문 이걸 다시 봐요. 시험지 이렇게 뒤적? 이거 어떻게 외우지? 안 외우고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그러면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차라리 이거를요, 이 공식을요, 한 20분 동안 외우고 문제를 풀고, 공부는 머릿속에 기억이 난 거를 끄집어내서 푸는 게 공부예요, 수학은. 근데 이거를 앞에 페이지를 뒤적뒤적 이렇게 거리면서 이거를 다시 보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공부를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제발 이 한 번 외우고 나서 잠깐, 학생들이 이래요. 1분 정도 주면 다 외웠대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풀 때 이거를 끼적끼적 돌려요. 그리고 다 외웠대요. 성적이 안 나옵니다. 100%. 절대 외우시고 차라리 10분, 20분 외우시고 외울 때까지 외우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지.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10분, 20분 외우잖아요. 그럼 시험 때 그 정도로 생각이 잘 안 나요. 더 많이 외워야 돼요. 아시겠죠? 자, 화면을 제가 멈춰 드릴 테니까요. 필기를 해주세요. 1번, 2번 먼저 필기를 해주세요. 자, 화면 멈추겠습니다. 멈추세요. 됐죠? 그리고 3번 쪽으로 가서 밑으로 내린 거. 자, 화면 멈추겠습니다. 예,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자, 오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 175페이지로 가보세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 175페이지입니다. 자, 유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유형은 1번인데요. 1차식과 2차 방정식 이렇게 같이 있는 유형이에요. 위에 얘기는 이제 뭐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차식과 2차식이 같이 있는 유형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는 1차식을 2차식으로 대입을 해서 한 변수로 만들어요. 한 변수로 통일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y-x = 1이잖아요. y는 x 플러스 1 해서 y에다 대입을 해서 한 변수로 통일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은 이게 두 번째 유형이에요. 2차식, 2차식 있는데요. 두 2차식이 있는데요. 하나가 equal 제로예요. 그럼 equal 제로는 반드시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잠깐 예를 들면 인수분해 안 될 게 문제를 내지는 못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연립반정식이 2차식, 2차식 있잖아요. 저 equal 제로 있죠. 이거는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인수분해 해서 가면 1차식이 나오죠. 1차식이 나온 거를
요 밑에다 대입을 해요. 1차식이 나온 거를 다시 위에다 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식이 돌아요. 위에서 나온 식이라서 얘를 다시 자기 자신한테 대입하면 식이 돌아요. 00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이 안 되고 여기서 나온 식은 반대편 식에다 대입을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요. 필기를 하세요. 자, 앞에도 밑줄 그으셨나요? 자,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해주십시오. 한 변수로 통일한다. 자, 밑에도 밑줄 그어놓으세요. 2번이라고 써놓으시고요. 이꼴 제로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반드시 인수분해 된다. 반드시 인수분해가 된다. 한 번 더 써주세요. 됐죠? 두 가지 유형이에요. 자, 문제를 설명을 할게요. 필수예제 18번 가보세요. 필수예제 18번은 이제 1차식, 2차식 있네요. 1차식, 2차식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y = 3x-2라서 1차식을 2차식에 대입을 해요. 그리고 얘도 y = x-4에서 1차식을 2차식에 대입을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됐죠? 화면 멈추고 필수예제 13번 풀어보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14번이에요. 필수예제 14번은 이꼴 제로가 있네요. 2차식, 2차식인데. 그래서 반드시 인수분해 돼가지고 이거를 인수분해를 해요. 그 다음에 1차식이 됐죠? 그래서 2차식에 대입을 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대입해요.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x가 2개 나오잖아요. 그 나온 식을 여기다 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y를 구해요.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x가 2개, 그러니까 y가 2개 나오면 말을 잘못했네요. x가 -y를 대입을 하면 y가 2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y1, y2가 나온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다시 여기다 대입을 하면요. 또 x를 또 하나당 2개씩 생겨요. 근데 그게 여기에 공통범위잖아요. 공통범위라서 둘 중에 어떤 게 맞는지 또 확인을 해야 돼요. 밑에 식 가서. 그래서 번거로우니까 이제 이꼴 제로가 되는 게 반드시 인수분해 되는 게 1차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여기다 대입해서 y1, y2가 나오면 그 y1, y2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x값을 거꾸로 구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가 이렇게 되면 y3, y4가 나오잖아요. 걔를 다시 여기다 대입해서 x3, x4를 구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이꼴 제로 반드시 인수분해 됩니다. 자, 잠깐 화면 멈추시고 필기하시고 필수예제 14번 풀어보세요.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15번 하기 전에요. 좀 유형이 좀 달라서 특강 쪽으로 갈게요. 181페이지. 181페이지는 자, 이꼴 제로가 없는 경우예요. 이꼴 제로가 없는 경우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2차항 소거법을 해요. 그래서 성공하면 그대로 성공한 대로 가면 되고요. 실패하는 경우 상수항소거법으로 들어가요. 상수항소거법. 그래서 2차항 소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여기가 2차항이 있네요. 여기다가 2를 곱하고 밑에다가 3을 곱해서 2차항이 소거되는지 봐요. 내가 소거가 됐네요. 소거가 됐는데 1차항이 되잖아요. 1차항은 2차항에 대입하는데 이 둘 사이에서 나온 식이기 때문에 밑에 식이든 위에 식이든 가장 간단한 식에 아무 식에다 대입해도 돼요. 됐죠? 자, 잠깐 화면 멈추시고 요거 필기를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특강 두 번째 거 보시면 여기가 이제 2차항 소거를 먼저 시도를 해서 2를 곱해요. 그래서 여기는 2차항이 소거되는데 여기가 소거가 안 돼요. 그래서 실패를 했죠. 2차항이 소거되려면 다 2차항이 소거돼야 되는데 소거가 얘는 되고 얘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패를 했고 상수항소거법으로 가요. 10이랑 1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2, 6, 8 다시 2로 하면 2, 3, 4 그래서 48인가요? 네, 48의 최소 공배수를 구했어요. 그래서 16에다 48을 구하기 위해서 3을 곱하고요. 12에다가 4를 곱해서 48을 만들어요. 그래서 48을 만든 다음에 빼서 상수항을 소거를 해요. 상수항을 소거하면 이꼴 제로가 되거든요. 얘는 반드시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하고 1차식이 나와요.
그 1차식을 둘 중에 가장 간단한 식에 대입해도 됩니다. 됐죠? 잠깐 화면 멈추시고 필기를 하시고 특강 1번, 2번 다 풀어보시고 확인 체크도 꼭 풀어보십시오. 화면 멈추세요. 됐죠?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와서 이제 179페이지 필수예제 15번 볼게요. 필수예제 15번이에요. 자, 이거는 기존 유형과 달라서 지금 따로 설명하는 거예요. x 플러스 y는 3이랑 xy가 2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xy를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놓고요. 그리고 이 t라는 2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t-x, t-y. 그래서 곱셈 법칙인가요? 배분을 해서 이렇게 써서 x 플러스 y를 3을 대입하고 xy를 2를 대입을 해요. 그래서 t가 2가 되고 t가 1이 되는데요. 그 t가 x인 경우가 있고 1이, 그 t2가 x인 경우가 있어요. t가 1인데 그게 x인 경우는 나머지 y가 2가 되고요. 그리고 x가 2인 경우는 y가 1이 돼요. 그래서 해당되는 수소상을 구하는 방식이 이게 솔브 1이고요. 그 다음에 솔브 2는 난 귀찮다. 그냥 y = 3x - x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x를 구하겠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둘 다 상관없는데 첫 번째 방법을 꼭 알고 솔브 1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됐죠? 자, 잠깐 이 부분 여기 말고요. 요것도 써놓으세요. 이 부분 잠깐 화면 멈출 테니까 필기를 해두세요. 됐죠? 2번 설명할게요. 자, 이 1번처럼 x 플러스 y는 3, xy가 2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x 플러스 y가 없어요. xy는 있더라도. 그래서 이런 경우는 x 플러스 y를 a라 놓고 xy를 b라고 놔요. 그래서 요 밑으로 잠깐 내려오시면 걔를 a, b라고 놨잖아요. 그러면 얘를 좀 정리를 해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4를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2xy 34로 바꾸고요.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ab에 관한 식을 만들고요. 여기는 뭐요? b는 15죠. 그래서 이 b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a를 구해내고 b도 구해내요. 그래서 ab가 나왔죠. ab가 나왔으면 마찬가지로 이쪽 맨 처음에 솔브 1이 풀던 방식, 첫 번째 문제에서 솔브 1을 풀거나 솔브 2를 풀어요. 일단 x 플러스 y랑 xy를 꼭 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두 개를 구분을 하냐면 x 플러스 y가 있고 xy가 있는 경우는 그냥 아까 얘기했듯이 t를 2차 방정식 xy를 t의 2차 방정식 근이라고 생각하고 풀면 되거나 y = 3-x를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x 플러스 y가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없다고 하면 x 플러스 y를 a라 놓고 xy를 b라고 놓고 요 식을 정리해서 ab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요. 밑에처럼. 그래서 ab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서 b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a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해당된 b도 구해요. 그래서 ab가 다 구해졌죠? 그러면 왼쪽 첫 번째 문제 방식으로 다시 풀면 됩니다. 됐죠? 제가 잠깐 화면 멈춰도 되니까 필기를 해두세요. 됐죠? 그리고 위에 뭐 이것도 아까 하셨죠? 혹시나 해서 필기를 해두세요. 네, 됐습니다. 여기 확인 체크 2번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험에 많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x 플러스 y도 없고요. x, y도 없네요. 그래서 이거를 a, 이거를 b라고 놓으면요. 요 식은 어떻게 되나요? x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2xy가 되고 x 플러스 y는 2가 되죠. 그래서 a의 제곱에 마이너스 2b 플러스 a가 되고 2가 되네요. 됐죠? 요 한식 나왔죠? 그리고 요거는 또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정리를 조금 할게요.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x 플러스 y의 제곱에 마이너스 2xy 플러스 xy는 1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요거를 또 ab를 대입을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자리가 비좁네요. a의 제곱에 마이너스 b는 1이에요. 그래서 이 네모 두 개 나온 거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출 테니까 필기를 하십시오. 네, 됐죠? 필수 예제 16번 풀고요. 17번은 안 할게요. 여러분들이 하셔도 돼요. 자, 필수 예제 16번.
자, 연립 방정식이 있는데요. 한 쌍의 해를 갖는데요.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 건 x도 한 개, y도 한 개, 이게 한 쌍의 해를 가져요. 그래서 이거를 한 변수를 통일을 해서 지금 x, y가 같이 섞여 있잖아요. 1차식 있고 2차식 있으니까 1차식을 2차식에 대입을 하는데 한 변수를 통일하는데 y 이꼴로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x 이꼴로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y 이꼴로 하면 y를 두 번 대입하잖아요. 그래서 계산 실수하니까 x 이꼴로 해서 한 번만 대입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y가 한 개라고 하니 중근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판별식 0 해서 k를 구해냅니다. 잠깐 화면 멈추시고 필기를 하십시오. 네, 필수예제 17번 여러분도 하세요. 마치겠습니다.